자, 이제 묶건대리입니다. 묶건대리는 대리건 없는 대리가 묶건대리죠. 그래서 묶건대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리건 없는 대리가 묶건대리인데, 대리건 없으니까 본인에게 효력이 계속되지 않아야 되지만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즉 대리건 없이 대리하더라도 그 대리인으로 믿고 그랬던 상대방을 보호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통설은 지금 광의의 묶건대리 그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리건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방이 봤을 때 마치 대리건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 즉 외관이 보이더라. 대리건이 있는 같은 외관이 발생하고 그 외관 발생에 관해서 본인이 원인을 제공했을 때는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집니다. 이런 표현 묶건대리를 뭐라고 한다 했죠? 표현대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는 묶건대리를 우리는 흔히 협의의 묶건대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협의의 묶건대리도 자, 첫 번째 그 외관 발생에 관해서 본인에게 책임질 사유가 있으면 대리건이 없더라도 누가 책임집니까? 본인이 책임지죠. 그럼 일단은 본인이 책임집니다. 그럼 누굴 보호하는 겁니까? 상대방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표현대리는 누굴 보호하는 제도다?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협의의 묶건대리도 확정무효를 만들지 않고 본인이 자기한테 유리하면 추인할 수 있게 없게 추인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두는 규정입니다. 요거는 아예 무조건 본인이 책임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대리는 상대방을 보호한다. 이 말은 본인은 보호해준다 안 해준다? 본인 보호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표현대리는 누가 주장할 수 있다? 오로지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고 본인은 주장할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본인은 그 효과를 받고 싶으면 추인해야 되지 표현대리 주장은 못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다. 상대방 보호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대리는 대리건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묶건대리와 뭐로 나눌 수 있다? 유건대리로 나눌 수 있다. 그럴 때 표현대리는 묶건대리다 유건대리다? 그렇죠. 표현대리가 돼서 본인이 책임진다 하더라도 대리건이 있어서 지는 책임이 아니고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억지로 책임을 지우는 것이지 표현대리가 됐다 해서 유건대리로 바뀌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무슨 대리다? 묶건대리일 뿐입니다. 표현대리는 여전히 묶건대리일 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봅니다. 너에게 본인에게 자 소송을 뻗었습니다. 대리인에게 대리건이 있으니까 본인 당신은 책임지라 라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그 대리인에게 표현 대리건이 있는지 없는지는 법원에서는 판단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유건 대리에 관한 주장 가운데는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 표현 대리는 무건 대리니까 그렇습니다. 자, 37페이지 표현 대리를 봅니다. 그래서 1번 표현 대리는 무건 대리로 성질을 가진다. 그래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1번 봅니다.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고 본인은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없다. 즉 표현 대리는 상대방이 주장할 때 비로소 문제가 발생합니다. 2번 표현 대리도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으면 여전히 무슨 대리다? 무건 대리입니다. 따라서 무건 대리이기 때문에 본인의 일을 추인할 수 있게 없게 있고 상대방도 최고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표현 대리는 제가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했죠?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도로 34페이지 이제 협의의 무건 대리를 보고 표현 대리 봅니다. 협의의 무건 대리는 뭐도 되지 않는 무건 대리입니까? 표현 대리도 성립하지 않는 무건 대리를 협의의 무건 대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협의의 무건 대리는 본인에게 책임 물을 만한 사유가 있어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갑의 대리냐 칭한 어리, 나는 갑의 대리인 어림이다 라고 매매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갑의 어림이다 라고 매매했다는 것은 현명했어 안 했어요? 현명했습니다.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대리권이 없는지 보니까 위임장, 인감, 도장 등을 가져왔더라.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다? 위조됐더라. 그럼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 뭐도 없이 대리권도 없고 뭐도 성립하지 않는다? 표현대리 안 되니까 협의의 무건대리입니다. 지금 이 경우 계약서는 매도인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갑돼 있고 나는 그 사람의 대리인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현명했다니까. 매수인은 누구고? 병돼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대리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으니까 성립은 했죠? 그럼 그 효과가 누구한테 가야 되는데? 본인한테 가야 되는데 이 매매 효과가 본인에게 계속되면 돼? 안 돼? 안 되죠. 대리권 없는 자가 있을 때 책임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매매는 비록 성립했지만 뭐다? 무효. 그래서 무건 대리인은 무효다 이 말입니다. 그럼 무효면 땡이냐? 그건 아니랬죠. 그럴 때 이 본인 입장에서는 이 매매 이야기 자기한테 유리하다 싶으면 이걸 인정해 줄 수도 있어 없어요? 따라서 무건 대리라 할지라도 확정 무효를 만드는 게 아니고 본인에게 일정한 효과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 무건 대리도 본인에 대한 일정한 효과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효력도 있을 것이고 무건 대리했던 무건 대리인 자신이 책임 안 진다는 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무건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지는 특별한 책임, 그게 13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무건 대리라도 본인은 자기한테 유리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추후에 인정해 줄 수 있어 없어요? 추후에 인정하는 권리 추인권 아닙니까? 추인은 누가 하는 겁니까? 본인이 하는 거죠.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상대방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인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 그럼으로써 권리가 변동된다. 당연히 그럼 무슨 건이다? 형성권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동의나 성락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인은 상추 동면치 할 때 추에 해당되니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고 형성권에 해당됩니다. 추인이란 이 무건대리 효과, 즉 이 매매의 효과를 본인이 받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이 매매의 효과를 내가 인정하겠다는 일방적 의사표시가 추인이다 이 말입니다. 자, 추인은 누가 한다 그랬죠? 본인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그 정도는 알겠죠? 형성권이다. 그런 건 알겠지 뭐 설마. 추인할 때 원칙적으로 조건 붙일 수 있을까 없을까요?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똑같이 단독행위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 본인이 상대방에게 추인하는데 상대방이 벌써 다른 사람에게 처분했을 때 직접의 상대방이 아닌 그자와 그랬던 전덕자에게도 추인할 수 있게 없게? 그래서 내가 설마니 이거는 모르겠까 싶어서 하면서도 그래도 몰라 모를 수 있어 그랬는데도 역시나 빵이나 뭐라고 모릅니다. 거기에 추인의 상대방 보십시오.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 효과를 받겠다는 것이니까. 그러고 이렇게 써놨잖아. 된다고. X 쓸 데가 없잖아. 그러면 힌트지 그게. 에이? 을에게는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상대방이 하지 않고 무건 대리인에게 추인할 수 있게 없게? 있으니까 지금 쓰잖아. 그러고 방금 읽었잖아. 추인의 상대방은 무건 대리인의 직접 상대방 플러스
그로 인한 권리의 승계이기도 할 수 있다 되어 있잖아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 학생들은 어디 가서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합격은 하지만 답답합니다. 여러분 합격 100% 합니다. 근데 답답하게 합격합니다. 답답하게 합니다. 그래도 합격은 해요. 답답할 뿐이지 뭐 합격은 합니다. 자, 무권 대리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어 없어요? 다만 무권 대리인에게 한 추인은 상대방이 알지 못하면 뭐 할 수 없다? 대응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상대방이 모르면 추인의 효과는 주장은 못해요. 따라서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는데 아직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모른다. 그럼 상대방은 여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추인한 다음에 뭘 못하지만 처리 못하지만 이때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상대방이 모르면 아직까지 추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은 전부 다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거 나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오지 않고. 자, 물어봅니다.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3월 20일 날 추인을 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그 사실을 아직 몰라. 몰랐을 때는 여전히 처리할 수 있게 없게 있어요. 그런데 알았습니다. 그럴 때는 본인은 병에게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알았을 때는 혈액이 발생하려 해? 추인하면 혈액이 발생한다니까. 그래서 화살 표시. 그러나 상대방이 추인 사실을 알았더라면 추인의 효과가 발생해서 확정 유효가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몰랐을 때 대항 못한다는 것이지 알았을 때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추인 무권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전득자에게도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추인은 방법은 제한이 있어 없어요? 없죠. 내가 그 효과를 받겠다는 것이니까 방법 제한이 없습니다. 명시, 묵시, 구두, 세면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부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돼, 안 돼? 안 됩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무효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묵시적 추인으로 인정한 대표적인 게 본인이 그 밑에 박스에 나와 있죠. 대리인으로부터 대금 첨부 일부를 받았다. 대금을 받았다는 건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다음에 무권 대리인이 권한도 없이 본인을 대신해서 금전을 차용했어요. 드디어 변제가 되자 본인에게 변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는 말이 며칠 말미만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변제 유예를 요청합니다. 유예를 요청한다는 자체가 돈 빌린 걸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본인의 장남이 서류를 유정해서 부의 부동산을 대리권도 없이 매각했어요. 그런데 매각했는데 본인이 그 매수인에게 목적물 토지를 인도했습니다. 인도했다는 자체는 벌써 추인했어요, 안 했어요? 추인했죠. 그리고 10년간 아무런 이의제기 안 했다. 추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추인 불인정을 남겨야 되겠죠. 무권 대리했다는 사실을 본인이 알면서도 장기간 이를 방치하거나 장기간 형사고발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해서 추인한 것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추인은 여러분 상대방이 처리한다면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따라서 처리하기 전까지 추인할 수 있습니다. 추인하게 되면 자, 이 매매계약이 3월 20일 날 됐어요. 1월 20일 날 매매. 그런데 본인이 좋습니다. 내가 인정하겠습니다라고 3월 20일 날 추인했습니다. 그럼 이 두 사람 사이 매매 효력이 발생하는데 지금까지는 효력이 없었죠. 그러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3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할까요? 1월 20일부터일까요? 그렇죠. 추인하게 되면 처음부터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면 추인하는 계약 시 소급해서 유효하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시 소급해서 유효다. 그래서 결론은 무슨 효력이 있다고? 소급효가 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서고표가 있습니다. 그럼 추인하기 전까지는 무효였죠. 그러나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바뀌니까 이 무효는 확정 무효가 아니고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말합니다. 추인하기 전까지는 무효지만 추인하게 되면 처음부터 유효로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추인했습니다. 그러면 추인하면 뭐로 바뀐다고? 확정 유효로 바뀝니다. 확정 유효로 바뀝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무슨 효력이 있다고? 서고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추인하게 되면 을은 유권대리로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그렇죠. 추인이란 갑이 요 매매 효과를 받겠다는 것이지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추인은 사후 대리권 수여 행위가 아니다. 을의 무권대리에서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무권대리일 뿐입니다. 이렇게 추인할 수도 있지만 추인 안 하고 추인 거절할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럼 가만히 두더라도 본인의 효력이 없다 그랬죠. 근데 뭐 하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인 거절 안 하냐? 가만히 두면 무슨 무효입니까? 유동적 무효인데 추인 거절하면 확정 무효로 바뀝니다. 따라서 추인 거절한다면 본인도 채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추인하게 되면 뭐로 바뀐다고? 추인 거절하면 확정 무효로 바뀝니다. 확정 무효. 자, 확정 무효입니다. 이게 추인하고 추인 거절하는 건 다 누구 마음입니까? 본인 마음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니까 확정 무효가 된다. 자, 여기에 방금 추인하고 추인 거절하는 건 지 마음이라 했죠. 근데 추인 거절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본인이 사망하고 그 지를 상속받았을 때입니다. 잘 보세요. 부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가 을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자가 대리권도 없이 부의 부동산을 매매했어요. 그래서 등기까지 다 넘겼습니다. 그럼 이 매매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예? 아니, 대리권 없는 지금 없는 아들이 부의 부동산을 매매했다니까? 그럼 뭐가 된다고? 무효 아닙니까? 이 매매는 무효입니다. 본인이 뭐하면 추인하면 유효로 될 수 있겠죠. 따라서 만일 추인하지 않으면 무효이기 때문에 병합으로 된 등기도 무효니까 갑은 병합으로 등기 말소 청구해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본인 입장에서는 이걸 추인할 수도 있고 말 수 있다. 추인 거절할 수도 있겠죠. 요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사망했으면 좋은데 그 소리를 듣자 말자 기가 막혀서 사망해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뭘 받았다? 상속을 받았어요. 유일한 상속인입니다. 상속받았다는 건 요 추인 또는 추인 거절권 다 상속받았잖아. 그럼 이 상속인 을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추인 또는 추인 거절권 행사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이때는 뭘 행사할 수 없다? 신의책상 추인 거절할 수 없습니다. 신의책상 추인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을은 이 병을 상대로 자, 이게 무건대리니까 무효다. 무효니까 부당이득 반환해달라 하면 돼? 안 돼? 이런 죽일 놈이 안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됩니다. 다음에 을 앞으로 된 등기 말소 청구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당신은 왜 안 되느냐? 을이 갑을 상속받았죠. 요걸 달아말라면 본인의 지위를 누가 상속받았다? 무건대리인이 상속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원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해줄 채무가 있죠. 그럼 상속받음으로써 소유권 이전해줄 권한이 생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 매매 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를 들어서 거절하는 것은 건반환 또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하고 말소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무건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1번, 2번 나옵니까? 그래서 신의책에 반해서 추인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번 보면 무효가 되더라도
그걸 무효란 이유를 들어서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돼 있을 겁니다. 요게 시험에 한 번 확실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항에도 무건대리 놓으면 항상 부의 부동산을 이렇게 놓습니다. 자가 권한 없이 처분했다. 그럼 부자 나올 때는 보나 아버지 사망한다 안 한다? 문항 4번이나 5번 중에 반드시 아버지가 사망이 돼 있다니까. 그러면 무효라 그러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사망하게 되면 여전히 무효라 할지라도 병합부로 된 등의 말소 청구 못합니다. 사망 안 할 것 같으면 부의 부동산을 자가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신의책상 추인 거절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추인 거절 못합니다. 추인 거절 안 된다. 요건 아직까지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오는데 요거는 좀 다릅니다. 자의 부동산이 있어요. 자의 부동산을. 그런데 부가 대리권도 없이 부동산을 매매한 겁니다. 자,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대리권이 있어 없어요? 대리권 없으니까 이 매매 계약 뭐 된다? 무효죠. 그렇지만 자 입장에서 이 행위를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딱 하고 난 다음에 부의 생각에 너무나 부끄러워서 사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부가 뭐 했다? 사망했어요. 이제 이렇게 뭐 했다? 상속받았습니다. 이렇게 상속받았어요. 그럼 누가 상속받았다? 본인이 상속받았습니다. 여기는 대리인이 상속받았는데 말이죠. 여기 누가 상속받았다? 본인. 그럼 본인 입장에서는 이거 추인 거절할 수 있게 없게?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의책상 추인 거절 못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본인 지위에서 당연히 추인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게 35페이지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봤자 뭐 상속을 받았으니까 부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 본인이 책임져야 했죠. 어차피 책임은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요거하고는 틀립니다. 우리가 추인 거절 못하는 것은 누가 사망했을 때? 본인이 사망했을 때. 대리인이 사망한 게 아니고 본인이 사망하고 그 지를 대리인이 상속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시험 나올 때 누가 죽는지 잘 봐야 돼. 응? 아버지가 죽어야 돼. 그리고 무권 대리인이 상속받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추인 또는 추인 거절권에 관한 겁니다. 별로 어렵지도 않으면서 시험에는 100% 나옵니다. 이게 소급해서 한다.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권 대리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다. 그런 것. 다음에 본인이 사망했을 때 뭐 무권 대리인이 본지에서 추인 거절할 수 없다. 그런 것들입니다. 다음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무리 무권 대리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효력이 있죠. 그럼 추인하고 안 하고 누구 마음이라고? 본인 마음이니까 상대방이 마냥 기다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인할 거요 말 거요 상당 기간을 정해서 채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굴권이 있는 거죠. 자, 그 상당 기간을 정한다 했죠. 그 기간 내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 추인한 것으로 봅니까? 추인 거절한 것으로 봅니까? 추인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요 채굴은 상대방이 선일 때만 할 수 있습니까? 선악을 불문합니까? 그렇죠. 악의 상대방도 채굴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오는 게 이거 아닙니까? 선악을 불문한다. 발신주의다. 추인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그러면 무권 대리인은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아직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효력이 없죠? 그럼 자기가 했던 의사표시라도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게 뭐라고?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철회는 누구만 할 수 있다? 스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철회는 하게 되면 뭐로 바뀐다고? 확정 무효로 바뀝니다. 유효가 아니고 뭐라고? 확정 무효로 바뀌는 거죠. 그럼 철회는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할 수 있어 없어요? 효력이 발생된 이후에는 못하죠. 따라서 본인이 뭐 해버렸다? 추인한다면 철회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거꾸로 철회한다면 추인할 수 없습니다. 누가 먼저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 결론입니다.
본인이 추인한다면 철회할 수 없다 했죠. 다만 본인이 누구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묶건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는 아직 알지 못하면 철회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그랬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자, 요게 추인 또는 추인 거절권에 관한 겁니다. 추인 또는 추인 거절권, 상대방이 가지는 권리입니다. 이제 조금 더 상세히 봅니다. 요 경우 병이 추인 거절하는데 추인 거절의 상대방은 누구일까요? 갑일까요? 을일까요? 갑, 을 모두에게 추인 거절할 수 있을까요? 누구한테 가서 추인 거절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일단 본인이겠죠. 본인 맞지. 갑이 당사자인데 그러면 갑에게 해야 되지.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그냥 그거는 재미로 물어본 거고. 묶건드리는게 추인 거절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을에게 가서 추인 거절할 수 있게 없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만일 매수인 병이라고 생각해봐요. 매매계약서 도장 딱 찍은데 기분이 찝찝합니다. 그래서 본인 찾아가 보니까 나는 대리권 준 적이 없는 놈입니다. 들어본 적도 없는 놈이다 그럽니다. 보니까 대리권 없어. 그러면 여러분이 병 같으면 누굴 먼저 찾아갑니까? 내가 을을 찾아갈 때 뭘 들고 간다고 그랬습니까? 양동이를 들고 간다고 그랬어요. 바가지 뭐 담아가지고? 요걸 담아가지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생각을 못 한다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응? 요걸 바가지 하면서 딱 돌아서 나오면서 뭐라 그런다 했죠? 이 계약 없는 것으로 하겠어. 지금 뭐 하고 온 겁니까? 거기에 처리하고 온 거라고. 일반인들이 저는 이 계약을 처리합니다. 이런 일반인들 봤어요? 여러분이 공부하기 전에는 처리라는 말을 알았냐고. 그럼 일반인들은 처리합니다 안 그러고 그냥 방금처럼 이 계약 없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온다고. 그걸 소송에 붙으면 뭐라고 해석을 한다고? 처리했다고 해석을 한다고. 그걸 실사에서는 처리 이런 말 안 합니다. 추인한다 그런 말 절대 안 해요. 이런 건 모른다니까 일반인들은. 좋습니다. 그 계약 인정하겠습니다. 그게 방금 뭐 한 거라고? 추인한 거라고. 그런 말도 잘 안 합니다. 그냥 대금 주는 거 받아내요. 자, 계약금을 을에게 줬어요. 묶건드리인에게. 그 계약금을 본인을 줬습니다. 본인이 그 묶건드리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했어요. 추인이게 아니게? 그게 추인이라고. 보통 묵시적 추인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소송 붙으면 뭐 했다 그런다고? 추인했다 그런다고. 실사에서는 그런 말을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한테도 가서 할 수 있다고? 을에게도 추인 거절할 수 있어 없어요? 처리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니까. 을에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회의 상대방도 본인 또는 뭐라고? 묶건대리인 다 됩니다. 자, 철회권입니다. 거기에 상대방 나와 있습니까? 10%게 나와 있잖아. 철회는 본인뿐만 아니라 묶건대리에게도 할 수 있다 돼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본인과 상대방은 이렇게 연락 움직이고 있는데 묶건대리인이 편안하게 있다는 건 말이 안 맞죠? 따라서 묶건대리인 또 당연히 누구한테? 본인은 추인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으니까 따로 책임질 필요가 없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묶건대리인입니다. 묶건대리인 또 상대방에게 책임을 집니다. 요때 책임은 불법행위 책임이 아니고 그거는 변론이고 135조에 특별히 규정된 책임입니다. 요 135조 책임이 묻기 위해서는 첫 번째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대리권이 없으면 본인이 책임지겠죠 뭐. 그러니까 대리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대리권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 되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본인이 뭐 해주면 좋은데 추인해주면 되는데 추인도 안 해줍니다. 두 번째 표현대리가 되면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지니까 문제가 없는데 표현대리도 안 돼요. 두 번째 상대방이 뭐도 하지 않는다? 처리도 하지 않습니다. 처리되면 뭐로 바뀌는데? 확정무효니까 부당이득 반환만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처리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가만히 보면 지금 대리권도 없고 이 말은 본인에게 책임 물을 사유도 없고 그렇다고 상대방이 처리도 하지 않으니까 끝까지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거죠.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된다? 그럴 때는 묶건대리인 자신이 책임지는 겁니다.
책임진다는 건 본래대로 계약을 뭐 해주든지 이행해주든지 아니면 뭘 해주라?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요 선택은 누가 한다 했죠? 상대방 선택에 쫓아. 이게 잘 나오지 않습니까? 상대방 선택에 쫓아서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무건대리인에게 고유과실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입니다. 무과실 책임. 자, 여기서 이제 다시 무건대리인에게 계약을 이행하라 한다는 것은 결국 계약의 당사자가 무건대리인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계약이라는 법률행위고 법률행위는 행위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무건대리인이 무슨 능력자일 것? 행위능력자여야 됩니다. 무건대리인이 행위능력자여야 됩니다. 따라서 만일 제한능력자가 경우는 책임질 수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또 나올 게 갑의 자 부가 이렇게 나오는데 18세 미성년자라 딱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성년자가 나오면 무건대리인의 상대방 병은 무건대리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 행위능력자여야 됩니다. 다음에 당연히 상대방은 대리권 없다는 걸 몰라야 되죠? 선이고 뭐 해야 된다? 무과실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갑의 대리인 을이라 칭하는 자가 대리권도 없이 병과 매매를 했어요. 그럼 무건대리 맞죠? 그런데 이 무건대리인이 대리권도 없이 병과 매매를 하게 된 이유가 제3자인 A가 등기수를 유지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결국은 제3자의 무슨 행위로? 사기로 병과 무건대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135조 책임져야 된다, 안 져야 된다? 져야 됩니다.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래서 37페이지 오른쪽 무과실 책임 2번을 보면 무과실 책임이므로 무건대리 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 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 하더라도 책임은 부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다음에 봅니다. 갑의 대리나 칭하는데 대리권 없어요. 없는데 병과 매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갑이 누구냐? 종중입니다. 종중이 종문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사원청에 결의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됩니다. 자, 사원청에 결의도 없이 매매를 한 겁니다. 근데 을에게 대리권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럴 때 상대방 병은 을에게 135조 책임 물어서 너가 계약을 이행하라. 135조 책임 물을 수 있게 없게. 네? 자, 사립학교 기본재산을 처립했어요. 사립학교 기본재산입니다. 사립학교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중간청 허가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런데 이 을이 대리권도 없이 사립학교 기본재산을 처분했어요. 자, 그럴 때 상대방은 무건대리인에게 135조 책임 물을 수 있게 없게. 여러분, 설사 을에게 대리권이 있더라도 이거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그럼 대리권이 있더라도 이게 무효인데 대리권 없는 자가 이 행위를 했다 해서 유효가 되면 되겠습니까? 요 135조 책임 묻기 위해서는 대리행위 자체는 유효된다, 무효된다? 유효됩니다. 요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되면 표현대리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화살 표시 나옵니까? 따라서 대리권이 부존재하더라도 나옵니까? 대리행위 자체가 다른 사유에서 무효가 된 경우 무건대리인의 상대방 책임은 부정된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따라서 135조 책임 묻기 위해서는 대리행위 자체는 유효된다, 무효된다? 이게 유효됩니다. 이게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됐죠? 그럼 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데 어떻게 무건대리인에게 너 계약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지.
따라서 135조 책임 묻기 위해서는 대리행 자체는 유효됩니다. 자, 이게 묵건대리, 협의의 묵건대리입니다. 다음에 표현대리입니다. 자, 이쪽으로 좀 더 가봅니다. 표현대리는 방금 대리권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리권이 같은 외관을 발생시켰을 때 그 외관 발생에 본인이 원인을 제공했을 때 누가 책임지는 제도? 본인이 책임지는 제도라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거 다시 표현대리가 되면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지더라도 유권대리다, 무권대리다. 따라서 유권대리가 하는 주장 가운데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표현대리는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때 이 상대방은 표현대리인의 직접 상대방만 말할까요? 거자와 그랬던 전덕자도 포함시킬까요? 예?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 안 해오고 계시네. 37페이지 2번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은 표현대리인의 직접 상대방 된 자만 지칭하고 그자와 그랬던 성계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표현대리는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상대방, 그것도 표현대리인의 직접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성계인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표현대리가 되면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 따라서 본인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권만 없사지 대리행위 자체는 반드시 유효된다, 무효된다? 유효됩니다. 만일 이것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되면 본인은 책임진다, 아닌다? 대리권이 있더라도 책임 안 지는데 강행법규 위반되면 무효지 않습니까? 근데 표현대리가 돼서 본인이 책임지면 되겠습니까? 따라서 37페이지 제일 밑에 유효한 대리행위가 있어야 된다. 맞습니까? 첫 번째, 이 말 속에는 표현대리가 되기 위해서도 현명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현명해야 됩니다. 나는 갑의 대리인 어림이다라고 말할 때 대리 문제가 되지. 현명하지 않으면 표현대리 문제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 반드시 현명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지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봅니다. 이쪽으로 본다. 갑 종중이 종중 토지를 이용해서 종중 토지를 담보라고 금전을 차용해달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그럼 이 을에게 대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 그런데 이 대리인이 이 종중 토지를 매매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등기 넘겼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종중 같으면 뭐라고 주장합니까? 나는 을에게 매매에 관한 대리권 준 적이 없다. 따라서 이 매매는 무효니까 등기 말소해달라.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말소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또 병 같으면 뭐라고 주장해야 됩니까? 126조죠. 이놈에게 담보 설정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었지만 지금 매매를 했죠. 나는 이자에게 매매에 관한 대리권이 있는 줄 믿었다. 따라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니까 본인 책임지라. 이렇게 소송을 붙는 거 아닙니까? 만약 126조가 안 되면 병은 등기 말소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대리권 없는 건 사실이니까. 매매에 관한 대리권 없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표현대리 문제 아닙니까? 그럼 126조를 주장해서 성수하면 누가 책임져야 된다? 본인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을이 갑이 을에게 담보 설정할 수 있는 대리권을 주면서 필요한 서류 일체를 넘겨줬어요. 그러다 이 묵건 대리인이 자기 앞으로 뭐 했느냐? 등기했어요. 그리고 자기 것인 양 뭐 했다? 매매했습니다. 자, 이때 표현대리 성립한다, 안 한다? 할 리가 없다고. 왜 표현대리 성립하지 않게? 내가 지금 3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유효한 대리행, 즉 현명이 있어야 된다. 그거 하면서 지금 이걸 설명드리잖아.
그럼 여기 지금 갑은 나는 갑의 대리인 어림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 없어요? 현명해서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면 현명을 안 했으니까 그러면 되잖아. 이 경우 병의 입장에서는 대리인과 거래한 게 아니라니까. 그럼 대리인과 거래 안 하는데 무슨 표현들의 문제가 성립합니까? 반드시 표현들이 되기 위해서도 현명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현명해야 된다니까. 나는 갑의 대리인 어림이라고 해야 돼. 현명 안 하면 표현들이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37페이지 마지막 줄 나옵니까? 그래서 그걸 40페이지를 펴보십시오. 40페이지 판례 1번 나옵니다. 나옵니까? 타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등기서를 유지하여 나옵니까? 자신 명의로 등기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제공한 경우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보권 설정 대리권을 수입하는 자가 부동산을 누구 명의로? 자신 명의로, 즉 대리인 자신 명의로 뭐했다? 등기한 후 그걸 제3자에게 다시 등기했다. 표현대리 성립할 여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고? 상대방은 대리인과 거래한 게 아니라니까. 상대방은 대리인과 거래한 게 아니고 그 물건 소유자와 거래했다니까. 그럼 그 사람에게는 대리권 없지 않, 대리인과 거래 안 했죠? 그럼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1번의 키포인트도 대리인 자신 명의로 등기한 후 그게 키포인트고 2번 또 누구 명의로? 대리인 자신 명의로 등기한 후 이렇게 나오면 표현대리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현명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현명해야 됩니다. 제발 현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 표현대리가 되기 위해서도 방금 말했죠. 이 대리행위 자체는 유효해야 된다 무효해야 된다? 현명하잖아 안 되지. 이 대리행위 자체가 유효해야 되니까 만일 요 매매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되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38페이지 제일 위에 표현대리행위 자체가 유효하여야 한다.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3번 학교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장이 이사의 심의 결의 없이 학교법인 기본재산을 처분했습니다.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죠. 그럴 때는 표현대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 그 처분행위 자체가 무효니까. 2번 정권거래법에 따르면 투자수입보장약정은 부당금융으로서 무효라 그랬죠. 그럼 정권회사 지점장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 할지라도 표현대리 성립할 여지가 있어 없어요? 없죠. 투자수입보장약정 자체가 뭐니까? 무효니까. 그럼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결론을 보세요.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행위 자체는 반드시 유효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유효한 대리행위가 있어야 돼요. 현명도 하고 대리행위 자체가 유효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사자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게 없게? 사자에도 표현대리 법리가 인정된다고 그랬죠. 제가 막걸리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자, 사자에도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됩니다. 갑의 부동부입니다. 을이 자입니다. 제가 어릴 때 많이 했던 겁니다. 초등학교 정도 들어가면 이제 시골에 있는 아버지 심부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합니다. 그래서 꼭 보니까 일 많이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만 되면 중학생 되면 일꾼입니다. 그래서 밤 따라도 가고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제가 눈에 한쪽이 밤을 탁 자는데 밤송이가 눈에 탁 들어왔다니까. 이걸 질려가지고 읍내까지 나갔는데 다행히 까만 눈동자를 안 받아서 다행이지. 안 그러면 여러분 내 예꾼은 봤다. 응? 자, 그러면 보통 보면 일꾼을 들어서 일을 하게 되면 충참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요즘 다 빵 준다고 그럽니다. 요즘 빵 주고 그런데 옛날에는 국수를 삶아간다든지 비빔밥을 해간다든지 이렇게 해갔어요. 그러면 한 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럴 때 8살 먹은 나에게 야 슈퍼에 가서 막걸리 하나 가져오느라 아빠에게 이야기하면 돼. 그래서 어른녀는 가가지고 아빠가 막걸리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인자 가져갑니다. 이 주인자 무거워 안 무거워?
무겁다니까. 그래서 어린애가 홀짝홀짝 마시고 갑니다. 딱 6개월 되면 8살짜리 술 맛 안다 모른다? 압니다. 일주일 동안 안 먹으면 무겁 씹습니다. 그래서 시골 애들이 옛날에 술을 빨리 먹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분부도 안 했는데 가가지고 뭐라 그러게? 아빠가 막걸리 달라 그러대요. 그럽니다. 그럼 당연히 상점 주인은 그랬는가 보다 시키겠죠. 그래서 가져가 지가 먹어버린 겁니다. 자, 아버지 책임져야 된다, 안 져야 된다? 되지죠. 요때는 대리인이 아니고 뭡니까? 사자죠. 그래도 상대방이 그 권한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대리의 법률을 유추 적용해서 본인이 책임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자에도 표현대리 법리가 유추 적용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표현대리가 되면 누가 책임진다고? 본인이 책임집니다. 이때는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억지로 치우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표현대리는 무과실 책임이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과실상계의 법률을 적용해서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물어봅니다. 분명히 표현대리가 돼요. 저를 봐봐요. 표현대리는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고? 그럼 표현대리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여전히 무건대리밖에 안 되죠.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렇다고 자기 행위를 철회도 하지 않고 바로 무건대리인에 가서 너 책임져라 할 수 있게 없게? 없다는 게 통설입니다. 그게 3번 이야기입니다. 표현대리에 대해서 본인에게 이를 주장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철회도 하지 않고 바로 135조 무건대리 책임을 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135조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뭐가 되지 않을 것?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을 것. 이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표현대리가 되면 뭐가 성립하지? 표현대리가 되면 135조 책임 물을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아니 됩니다. 자, 요게 표현대리 효과, 요건에 관한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강론 3가지 봅니다. 조금 쉬었답니다.